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5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저번에 재료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탄소난도 이내에서 외력을 가하게 되면 세 가지가 우리가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반응을 찾아내는 거라 그랬죠. 거기에 하나죠. 응력, 요 전 시간에 한 응력하고 두 번째 우리는 변형률입니다. 변형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변형률은.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재료를 양쪽으로 당긴다. 인장으로 당기게 되면 변형이 지금 뭐예요? 길이가 변했고 폭은 비리는 늘어났고 폭은 줄어들었죠. 이렇게 변형이 형태가 지금 발생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변형률도 축방향에 의한 변형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압축이나 인장은 이 축방향상에서 우리가 변형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전단 변형률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단 변형률은 양쪽, 우에서 양쪽에서 밀었을 때, 그죠? 양쪽으로. 전단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힘 전단 하중을 가하고 여기서 전단을 가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변형이 생깁니다. 이런 변형을 우린 전단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변형률이 또 어떤 게 생깁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재료에 만약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면적 자체도 인장이 됐던 압축이 되면 이 면적 자체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쭉 면적에다가 또 길이를 곱하면 이 면적 A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 변형률이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변형률은 무슨 변형률이 있다? 첫 번째, 세로 변형률. 자, 요거를 우리는 종변형률이라고도 또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이런 변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길이 변형률이다. 이게 길이 변형률.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슨 변형률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가로 변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변형률. 요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횡 변형률이다. 횡 변형률이다. 또 직경 변형률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직경 변형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아까? 전단 변형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적 변형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은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 이거죠. 세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 최적 변형률.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변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로 변형률은 우리가 기호 표시를 어떻게? 입시론, 삼자 거꾸로 입시론으로 표시합니다. 입시론. 그 다음에 가로 변형률은 기호 표시를 입시론 다시로 표시합니다. 입시론 다시.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은 기호 표시를 감마로 표시합니다. 감마.
감마. 그 다음에 최적 변형률은 입실론 V.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V를 붙였느냐? 이 V는 볼륨, 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에다가 V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세로 변형률은 입실론, 가로 변형률은 입실론 다시, 전단 변형률은 감마, 최적 변형률은 입실론 V.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로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세로 변형률. 이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변형률이라고도 얘기했죠. 종변형률. 또 뭐라고 되겠어요? 길이변형률. 표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실론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왜 길이변형률이냐면 우리가 재료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죠. 재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장하중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인장이 됐던 압축이 됐던 가게 되면 이 축방향상에서 변형이 분명히 생기죠. 그러면 자, 인장으로 당기니까 변형이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다 보죠. 자, 그러면 원래 재료의 길이가 L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L이 있다.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가 L-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변형이 길이하고 폭이 변화가 됐는데 길이만 보자는 얘기죠. 왜? 그래서 우리가 세로 변형률을 왜 길이 변형률이냐. 길이만 가지고 우리가 변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길이만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자, 즉 우리가 뭐냐면 길이 변형, 즉 세로 변형률이라는 건 바로 뭐냐? 세로 변형률은 세로 변형률의 정의가 뭐냐면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이에요. 길이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즉 원래 길이 L에다가 길이의 변화량을 우리가 람다로 잡자 이겁니다. 람다. 자, 그러면 람다라는 게 바로 뭐냐? 길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L이었던 것이 인장하중으로 당기니까 L-만큼 길이가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이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변화량은 L-L 이렇게 되겠죠. 변화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쓰게 되면 L분의 L-L이 되는 거죠. L이 돼. 이거는 인장하중이가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장하중이가 할 때는. 근데 거꾸로 길이 변화량이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 L-L가 되죠. 이건 압축하중의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압축하중이가 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로 변형률, 즉 종변형률, 길이 변형률 이거를 우리는 바로 뭡니까? 원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이다 해서 즉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다? 세로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로 변형률, 길이 변형률, 종변형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는. 자, 얘가 길이 단위고 메타. 예를 들어서 얘도 요 메타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빼니까 뭐가 나와? 그대로 길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길이죠. 길이. 얘 없어지죠. 변형률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형률은 단위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차원수. 단위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 변형률은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가로 변형률이 있다 이거죠. 가로 변형률. 요거를 일명 우리가 횡 변형률. 뭐라고 되게요? 직경 변형률. 자, 표시는 어떻게 한다? 입실은 다시로 표시한다 이랬습니다. 입실은 다시로 표시한다. 자, 그럼 또 예를 한번 우리가 재료가 이렇게 있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장으로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해보시죠. 인장으로 당긴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형이 생기죠. 이렇게 변형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변형이 생기죠. 자, 아까 길이 L. 자, 요게 L 다시다. L 다시. 자, 길이만 가지고 아까 한 변형률은 우리가 세로 변형률이라고 그랬죠. 자, 요번에는 왜 직경 변형률이냐? 직경 변형이냐? 자, 원래의 직경 D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장으로 땡기니까 얘가 어떻게 직경이 줄어들었죠? D-만큼. 줄어들었다. 자, 여기서는 가로 변형에서는 길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가지고 직경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즉 가로 변형률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아까 세로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원래의 직경분의 원래의 직경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직경이죠. 다시 얘기해서 D분의 델타로 보자 이거죠. 변화된 직경이다. 그럼 여기서 변화된 직경 델타는 어떻게 돼요? 인장하중이가 했을 때는 자, 원래의 어떻게 돼요? 변화된 직경인 경우는 얘가 인장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폭이 줄어들었죠. D 다시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이건 뭐예요? 인장하중이가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변화된 직경이 압축이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D 마이너스 D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다시 쓰게 되면 인장하중이 가했다 생각을 하면 D분의 D 다시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가로 변형률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는 무차원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차원수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변형률은 다 우리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단 변형률. 자, 전단 변형률은 우리가 기호 표시를 감마라고 했죠. 감마. 이렇게 감마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단 변형률이라는 건 바로 뭐냐? 자,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재료에 하중을 이렇게 가합니다. 이렇게. PS라는 하중을 이렇게 가하죠. 양쪽으로. 자, 이거 무슨 하중입니까? 이거. 전단 하중이죠. 이거 전단 하중. 전단 하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전단 변형률이죠. 그러면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요 재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뭐가 생긴다?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것도 세타다. 그 다음에 변형. 양, 요만큼 밀었으니까 요만큼 람다 S만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변화량이 생길 거 아니에요. 람다 S만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L로 보자는 얘기죠. L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변형.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단 변형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단 변형각. 그죠? 그 다음에 람다 S는 뭐야? 람다 S는 전단 누름량. 전단 누름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한번 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자. 빼서 그려보자.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요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셋하고, 요게 뭡니까? L이죠. L. 요게 람다 S. 이렇게 될 겁니다. 떼다가 그리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단 변형각. 요 세타를 한번 구해보죠. 요 세타. 요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람다 S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세타 값도 굉장히 작은 값인데 거기다 또 탄젠트를 입혀버렸어요. 탄젠트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더 작아져버리잖아요. 더 작아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단 변형각이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를 전단 변형 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마는 전단 변형률 감마는 L분의 람다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전단 뭐다?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어디서 가만히 보니까 저 식을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세로 변형률 원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L분의 람다 저게 S만 붙은 거죠. S만. 그래서 우리가 전단 변형률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 요 전단 변형률도 뭡니까? 단위는 무차원수입니다. 무차원수. 이렇게. 단위. 그래서 변형률은 다 우리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최적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 변형률. 자, 기호 표시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입실원 V로 했죠. V. 최적 변형률 입실원 V.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변형률이라는 것이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최적 변형률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최적 변형률이 세로 변형률의 3배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은 종변형률의 3배다 하는 것만 머리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정육면체에서는 최적 변형률은 종변형률의 3배다. 그래서 거기에 3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육면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최적 변형률이
종 변형률의 3배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 3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자격증을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에 합격을 할 줄 몰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에 갔다 하면 만약에 최적 변형, 정육면체에 대한 최적 변형률이 종 변형률의 3배가 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유도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변형률을 대해서 또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적 변형률은 어떤 거냐면 자, 재료가 이렇게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자, 임장하중으로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자, 임장하중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인장하중을 줬던 압축하중을 줬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원래 길이였던 것이 인장에 의해서 이렇게 또 L-만큼 또 늘어났다. 그죠? L-만큼 늘어났다. 직경도 어떻게 D였던 것이 이렇게 D였던 것이 D-만큼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최적 변형률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요거죠. 요거. 자, 요 원래의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의 단면적. 요걸 우리가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인장에 의해서 면적이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A-다 이렇게 봅시다. A-다 이렇게.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최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최적을 우리가 V로 보죠. 처음 최적을 우리가 V로 보죠. 처음 최적 V로. 그럼 처음 최적은 뭐가 됩니까? 요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최적이 되죠. 얘가 센치 제곱이고 단면적이니까 면적이니까 얘가 길이 센치니까 센치 3승하니까 최적이 되죠. 그럼 원래의 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장하중으로 땡기기 전에 원래의 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 곱하기 뭐가 될까요? A 곱하기 L이 되죠. 그죠? 요거 곱하기 원래의 면적 단면적에다가 길이 원래의 길이를 곱한 게 바로 처음 최적이 되죠. 그 다음에 나중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 최적. 이걸 우리가 V-로 보죠. 나중 최적은 어떻게 돼요? 자, 인장으로 당기니까 폭이, 단면적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A-만큼 줄었죠. 이렇게 A-만큼. 길이는 A-만큼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최적은 어떻게 돼요? 나중 최적은 요거 곱하기 요 A- 곱하기 L- 이렇게 되죠. A-, L-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최적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최적 변화량. 이걸 우리가 델타 V로 보자 이거예요. 델타 V. 그럼 최적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V-V. 그죠? 인장하중이가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최적 변형률이라는 게 바로 뭐냐? 처음 최적분의 최적의 변화량이에요. 최적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최적이 뭐예요? V죠. 그 다음에 최적의 변화량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장일 때는 어떻게 돼? V에다가 V-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다? 최적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이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최적 변형률도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차원수입니다. 무차원수. 차원수. 그래서 최적 변형률은 우리가 무차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 아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3입실론이다. 이거를 증명을 해라. 증명을 하라. 자, 이게 자격증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육면체에서 최적 변형률은 세로 변형률의 몇 배냐? 3배다 이거죠. 3배. 저거를 증명을 해라. 증명을 해라. 사실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자격증 시험에는 그냥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은 세로 변형률의 3배다 하는 것만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육면체죠. 지금 우리가 6군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응력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중이 이렇게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중이 피가 이렇게 하중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한다 생각을 할 때 즉 어떻게 돼요? 인장응력이 됐던 압축응력이 됐던 시그마 값이 이렇게 지금 정육면체 응력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하중을 가하기 전에는 이 정육면체의 길이가 여기가 원래 길이 L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L이 작용을 할 거예요. 하중을 가하기 전에는 저렇게 정육면체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거죠. 근데 여기에 인장하중이 됐던 압축하중이 됐던 하중을 가하게 되면 불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생깁니다. 변형이. 그죠? 변형이 생기죠. 얼마만큼 변형이 생기냐? 인장이나 압축이 생길 때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만큼의 변형들이 여기 발생을 할 거죠. 어느 때?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그죠? 원래는 하중을 가하기 전에는 길이만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인장 하중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장이 작용할 때는 플러스 람다, 압축이 갈 때 마이너스 람다만큼의 변형이 분명히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최적 변형률은 원래의 최적분의 최적의 변화량 델타 V 이렇게 됐죠. 이건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장일 때는 V분의 V 다시 마이너스 V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V는 처음 최적이잖아요. 우리가 하중으로 임장하중이 됐든 압축하중이 됐든 하중을 가하기 전의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최적. V는. V는 어떻게 돼요? 최적이니까 여기 L이 3개가 있죠. 여기 L, 여기 L, 여기 L. L의 3성. 처음 최적이에요. 하중을 가하기 전에 최적이죠. 그 다음에 나중 최적은 어떻게 돼요? 나중 최적. V-는 어떻게 돼요? 임장이나 압축을 가했을 때 변화량이 람다만큼 변화량이 생겼죠. 저렇게. 생겼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L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3승 이렇게 되죠. 나중 최적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최적 변형률이라는 건 바로 뭐였었어요?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죠? 처음 최적분의 최적의 변화량. 다시 얘기해서 V분의 V-마이너스 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보죠. V 대신에 L 3성. 이렇게. 나중 최적은 뭐야? L 플러스 마이너스의 람다의 3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의 L의 3성. 이렇게 되잖아요. 저렇게 되죠.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만히 요거를 보니까 L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의 3성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3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학에서 우리가 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3성은 어떻게 돼요? A의 3성. 그죠? A의 3성.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A의 3승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 3A의 제곱의 B. 그죠? 플러스 또 어떻게 돼요? 3의 A의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B의 3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저기다가. 네. 요거하고 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쟤는 우리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3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저거를 이제 우리가 요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뭐예요? L의, 자, L의 3성에, 그죠? L의 3성. 그잖아요. L의 3성. 그죠? 이건 A의 3성이었으니까 L의 3성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떻게 돼요? 3의 L의 제곱에, 그죠? L의 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람다. 이렇게 되죠. 똑같죠, 지금? 플러스에 3의 L의 뭐예요? 람다의 제곱.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뭐예요? 람다의 3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요거 있죠. L의 3성. 이렇게 돼요. 요거는 바로 뭐야? L의 3성. 이렇게 되잖아요. L의 3성. 그죠?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걸 풀면. 입실험 V는. 요거 풀면. 자, 요거 풀어보죠.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자, L 삼성 싹 없어져, 일단. 요건 없어지죠?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 싹싹싹 없어지면 요거 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 나니까, 입실험 V는, 자, 3에, L 삼성 L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L 남고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L의 람다. 그죠? L의 람다. 하나 남죠. 플러스. 자, 3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 두 개 남고, 여기 없어지고, 요 람다 제곱되죠. 그럼 어떻게 돼? L의 람다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L 삼성 플러스 마이너스, L 삼성, 람다 삼성. 또 남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죠. L5분의 람다. 즉, 요게 원래 길이였던 것이 얼마만큼 인장이나 압축하중을 갔을 때 람다만큼 아주 미소만큼의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L분의 람다라는 그 변형이 생긴 거에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더 작아져 버리고 얘는 삼승이면 더 작아져 버리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를 해버리고 더 작으니까 얘도 작으니까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실현 V 최적 변형률은 자 L분의 람다 우리가 세로 변형률 입실현은 원래의 길이분의 길이의 변화량 람다 이걸 우리가 세로 변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로 변형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세로 변형률 입실현을 요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즉 3 입실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은 바로 종 변형률의 3배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은 세로 변형률의 몇 배다? 3배다 하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변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에 대해서는 응력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만 변형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 변형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풀겠지만 자격증 시험에 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